안녕하십니까. 한배국제결혼 전문업체 두물머리 조성우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 국제결혼을 이제 비판한 교사 입장에서 국제결혼이 너무 끔찍해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제 그 익명의 교사가 글을 썼어요. 개인적으로 매매혼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일반적인 결혼도 상당수가 남성의 경제력을 담보하거든요. 프랑스 남자, 미국 남자, 중국 여자, 일본 여자 다 나쁘게 볼 것 없다고 봐요. 그게 어떤 상향혼이든 어떤 인종 그룹에 대한 불편한 기후와 금전관계가 오가든 간에 개인 간의 결합과 생명의 탄생은 그 자체로 존중돼야 됩니다. 그런데 동남아 여자들 사와서 하는 국제결혼은 너무 끔찍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 교사가 이런 글을 쓴 의도는 제가 볼 때는 남자가 이런 글을 쓰진 않아요. 근데 여자가 당연히 썼겠죠. 왜냐면 이제 잘 알지도 못하고 매매원 하는데 한국 남자와 한국 여자가 결혼을 해도 한국 남자가 지불하고 혼수를 하고 하면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거의 한 몇 억대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꼴랑 이제 혼수 몇천 해오고서는 이제 결혼을 진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 남자가 그 정도 돈을 쓰면 한국 여자랑 결혼하는 게 그 이상의 매매혼이 되겠죠. 내가 돈 주고 한국 여자랑 결혼한다랑 똑같은 거니까. 근데 우리가 동남아 결혼을 하든 미국 여성, 유럽권 여성과 결혼을 하든 다 비용은 다 지불을 하게 돼요. 왜? 내가 미국에 넘어가게 되면 항공료 들어가야 되죠. 호텔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이제 결혼식 하면 이제 결혼식장 들어가야 되죠. 신혼여행 하면 신혼여행 돈 다 써야 되죠. 이런 부분들이 다 돈을 주고 쓰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여자한테 내가 너하고 결혼을 하니까 내가 돈을 얼마만큼에 이만큼 주고 너하고 결혼한다. 이렇게 결혼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동남아 여성과 결혼할 때 보면 신소시라는 게 있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 지창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창금을 신부 측에다가 엄청난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부의 부모님한테 용돈 정도, 그리고 신부한테 용돈 정도의 기본적인 돈을 주고서는 예의를 갖춰서 우리가 돈을 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매매혼이라고 하게 되면 내가 처갓집에다가 1억을 주고 신부를 사왔다라고 하면은 남자가 능력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도 있고 경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매매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실질적인 문맹이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를 잘 이해를 못한다, 모른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결혼 업체의 대표들도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상담을 해보면 사회적으로 위치도 있고 경제 능력도 있고 한데도 이 남성분이 이제 국제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본인들이 이러이러한 현실적인 부분에서 내가 감당이 안 되겠구나 라고 자가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사람이 능력 있고 집도 있고 월급도 어느 정도 받고 해서 결혼 진행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이상적인 얘기를 두면 베트남 여자 예쁘고 저기 또 베트남 여자 학벌도 좋고 집안도 괜찮다 해서 이렇게 결혼을 시키면 당연히 나중에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 다툼이 또 생길 수가 있고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사랑으로 극복하고 이해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될 수가 없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국제결혼 이렇게 하는 업체들 영상을 보면 딱 봐도
실질적으로 뭐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도 별로 없고, 외적인 부분도 보면은 뭐 삼촌뻘 아니면은 뭐 할아버지뻘, 뭐 아빠뻘, 이렇게 된 사람과 국제 결혼을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 업체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그러면 과연 이 여자들이 이 남성이 과연 좋아서 국제 결혼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오산이에요, 오산. 제가 상담을 할 때도 항상 남성분들한테 뭐 기본적인 거, 뭐 경제적인 부분, 뭐 집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뭐 술, 담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본인이 이 성격이 어떤지에 대해서 저는 다 물어봐요. 그리고 이상적인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상담을 할 때 이 대입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감당이 가능하고 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라고 저는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책임감 있게 제가 뭐 가정생활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뭐 국제결혼을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근데 현실과 이상은 다르거든요. 자, 한국의 남자와 외국의 여자가 결혼을 했어. 뭐 서로의 그 프로필과 서로의 외모적인 부분과 서로의 지위를 서로 이제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뭐 이 깨어난 이런 연애 세포들이 이제 또 깨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한국 여성보다 또 젊고 또 예쁘고 또 이런 게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속성으로 결혼을 해서 또 감정을 쌓아가는 단계를 거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단계의 과정과 뭐 결과가 이제 잘 돼서 아이가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게 됐을 때 부부가 소통을 잘하고 또 아내가 한국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내는 한국어가 점점점 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편도 아내가 이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남편도 옆에서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죠. 그러면은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육아를 하게 됐을 때 그러면은 아내도 최대한 한국어로 아이한테 교감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와이프가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혹시라도 언어적인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여보가 만약에 한국어 쓰는 게 불편하면 베트남어로 아이와 교감을 해서 괜찮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은 서툴게 본인이 한국말로 계속 하다 보면 또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내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고 사는데 한국말로 많이 쓰는 게 나을 것 같다 해가지고 한국말로 이렇게 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지나고 났을 때 이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한 3살 정도 됐을 때 여보 베트남어 이렇게 또 가르치고 해야 되지 않아? 내가 이제 물어보니까, 왜냐면 저는 제 분야가 아니니까 아내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아내가 이제 딱 얘기를 하기를 아직 얘가 베트남어를 듣고 말하고 이해하고 이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한국말로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대화를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4살 정도 되니까는 아이가 이제 한국말도 잘하고 간혹가다 저희 장모님하고 베트남 말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간단한 소통을 정도를.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소통도 잘하고 또 이렇게 사랑도 자주 서로 주고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내는 한국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해요. 그리고 자녀한테도 한국어로도 대화를 많이 시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케어를 해줘야 되느냐? 그러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퇴근하고 오면 뭐 집에 뭐 야식을 같이 먹으면서 뭐 대화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버지가 몸으로 놀아주고 몸으로 또 대화를 또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버지가 집에서 그 유아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루에 한두 권 정도 같이 그냥 읽는 거예요. 듣든 말든 그냥 같이 읽고 같이 뭐 대화하다 보면은 자녀가 물어봐요. 아빠 이거 상어, 이거 뭐 호랑이, 막 이렇게 관심을 갖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호랑이야, 이거는 사자야, 이거는 뭐 상어야, 이렇게 또 서로 이제 유대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가 뭐 중학교 애들도 이렇게 뭐 체육을 가르쳐 본 적도 있었고, 뭐 고등학교 애들도 가르쳐 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항상 그런 거를 느낀 적이 있었어요. 첫 술에 배부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주고 그 분야에 대해서 지도를 하다 보면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거는 뭐 한 달 만에 좋은 수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떤 거는 뭐 6개월이 되고 어떤 거는 1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마다 갭 차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이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우리가 이제 신뢰를 심어주게 되면 아이들은 나를 믿어주는 어른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자기가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야, 너 안 돼. 아, 너 빠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아이의 자존감과 또 의지력은 다운이 되겠죠. 근데 솔직히 이런 부분은 선생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해결책을 방안을 해서 학부모 상담을 하고, 아이가 지금 실질적으로 한국어를 잘 모르니까 특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게 선생님의 의무가 아닌가 저는 싶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뭐 동남아 여성을 매매원으로 사와서 한국어도 전혀 모르고 부모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못 박으면 저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농촌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뭐 어촌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뭐 공장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마다 나름 고충이 있을 거고, 그리고 해결 방법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부부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솔루션도 주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안내를 해주고 했을 때 이 좋은 방향으로 못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입장에서도. 근데 그게 아니라 얼마 해보지도 않고 뭐 다문화 자녀들은 뭐 안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경솔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또 본문을 보면 교사가 또 이런 또 내용을 썼어요. 정말 교사가 할 말은 아닌 거 아닌데요, 이건 교육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은 교육으로 이제 뭐 극복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해보지도 않고 끝까지 해보지도 않고서는 이렇게 쉽게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 교사 자질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시에서 일하다가 올해 시골 학교 처음 왔는데 너무너무 참담합니다. 오히려 시골 학교들이 예산 배정도 잘 받고 방과 후 수업이나 시설이 더 잘 되어 있는데 정작 본인들이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교사의 입장에서 한계를 절실히 느낍니다. 근데 저도 제가 예전에 그 초등학교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교사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제가 이제 교제를 좀 해봤었어요. 교제를 했는데, 얘는 이 학교에 나가는 게 뭐 이렇게 이 아이들한테 교육을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생존하기 위한 자기가 다니는 직장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하면 그냥 자기가 관심을 많이 안 갖는데요. 그 이유가 뭐 학부모 뭐 항의도 올 수도 있고 뭐 교권이 뭐 추락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학원이나 아니면은 뭐 개인 과외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다 배우고 오니까 교사들이 할 일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땡 치면은 집에 가기 바쁘었거든요, 이 친구가. 그러면서 저한테 좀 이렇게 혼났던 적이 있던 게 뭐였냐면, 교사들끼리도 왕따를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뭐 자기네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회식을 가고, 그리고 친하지 않은 교사는 또 배제시키고, 이런 거를 그냥 본인이 그냥 즐겁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이 해프닝에 대해서 이게 웃을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걸 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을 때 정내미가 많이 좀 뚝뚝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야, 너는 교사라는 사람이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군번이 이런 거를 어떻게 조장을 하고 이런 거를 즐거워할 수가 있냐? 그 만약에 그 대상자가 너라면 너 어떡할래?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 그 웃자고 얘기한 건데 뭘 그렇게 저기를 하니?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웃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상대방은 얼마나 비참하겠냐. 제가 이제 좀 따끔하게 혼을 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보이다 보니까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뭐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모른다고 해서 혼내고 가르쳤던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감사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도 이제 정리를 했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선생님이 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애들이 성장을 하면 슬럼을 대물림을 하고 반사회적인 경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다문화 가정에서 이 아이들이 만약에 크면 가난하게 또 되풀이되면서 살 거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는 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인 가해자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게 대한민국 그 교사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 그렇네요. 그리고 요즘에 이 외국 여성들과 결혼한 한국 남자들 대부분 보면 정말 책임감도 강하고, 그리고 교육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아내와의 이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적극적으로 잘해요.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 그 남성분들 보면은 정말 그 가장의 어깨가 무겁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어떻게든 내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이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문화라고 해서 정말 이 아이가 언어를 제대로 뭐 습득도 못하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요즘에는 정말 그 이중 언어를 자주 사용하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한국말로 했다가 우리 장모님하고 대화할 때는 또 베트남 말로 해요. 본인이 아는 한에서.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유치원에 그 다문화 아이들이 있어요. 뭐 일본 어머니가 뭐 일본인 사람도 있고 뭐 아버지가 뭐 미국인 사람도 있고 보면은 영어 했다가 뭐 일본어 했다가 한국말 했다가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도 이 처음 부모를 접하는 거기 때문에 체험하는 거고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지만 찾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기 때문에 좀 서투른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담당 선생님이 좀 더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이 해결을 찾게 해주는 게 저는 교사로서의 의무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공감이 된다라고 하면, 그 다문화 부부께서는 조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못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녀는 이 특수반에 또 이렇게 들어가서 또 교육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언어 치료를 또 개인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언어 치료. 제가 알기로는 이 언어 치료하는데 한 달에 한 50만 원인가 60만 원 정도 든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정말 1살, 2살 때 아버지가 뭐 대화도 많이 해주고 책도 많이 읽어주셔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어머니와 남편, 아빠와 엄마의 그 관계가 정말 좋아야 돼요. 그리고 엄마도 한국어를 잘 할 수 있게 뭐 교육, 그 뭐냐,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어 교육을 시키든,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시키든, 아니면 내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이 개인 교습을 통해서, 1대1 개인 교습을 통해서, 아니면은 소그룹 교습을 통해서 한국어를 잘 가르쳐 주셔야지만이 한국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자녀 또한 한국어, 외국어 이 배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해봤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